굿모닝 제나님들, 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성이 개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남성적인 성향의 화성이 여성적 성향의 개자리로 이동을 하며 공격성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구간인데요. 연이어 9일에는 이 화성이 처녀자리로 이동하면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지금까지 애매했었던 일을 확실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살피느라 지체지연되었던 경우도 드디어 꽤나 빠릿빠릿하게 진행할 수 있을 듯해요. 그리고 이 액티브한 흐름 속에서 떡밥 회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8월 안에서는 한꺼번에 봤을 때 정체 무드로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 9월에 들어오면서부터 회수 가능한 이야기로 전개될 듯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잘 활용하셔서 우리 제나님들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4번, 3번, 1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세븐 오브 소드 카드. 요즘에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또 얼굴을 자주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함께 나온 카드는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세븐 오브 소드 카드는 이렇게 5개의 검을 들고 가면서도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검의 이 날카로운 부분을 손을 짚고 본인 다치는지도 모르면서 가면서도 가지고 오지 못한 2개의 카드를 미련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도둑놈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내 거를 챙겨서 몰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미련을 갖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자,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하게 내 몫을 챙겨서 가는 것의 분위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몫을 챙겨서 가는 거다 보니 좀 이렇게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내 걸 챙겨서 가고 있죠. 근데도 다 못 챙겨가는 뭔가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나온 황제 카드는 황제 카드도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계시죠. 예, 한 나라의 가장 그 통치자로서 내가 이 나의 어떤 사리사욕보다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면 나라는 나라 꼴이 개꼴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되게 잘 돌아가게 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상중하로 놓고 보면 딱 보통 수준에다가 놓고 뭔가를 통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그 보통 수준 정도로 중간 정도에다가 어떤 걸 이렇게 좀 룰을 맞춰놓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해도 사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왕이 아무리 전권을 다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눈치 볼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잘 끌고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대단히 많이 부여가 되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한 원칙주의, 그리고 내가 좀 약간 고집을 때에 따라서는 피울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가오도 좀 잡아야 되다 보니까는 좀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권위의식, 그리고 또 내가 좀 약간 특권의식, 그리고 이게 좀 허세? 허례허식? 뭐 이런 것에 또 조금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 두 카드의 조합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이 세븐 오브 소드가 내가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막 내 걸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역사상의 황제들이 어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생각을 한 황제들만 있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사리사욕을 인간인지라, 그리고 또 왜 멀쩡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정치판만 올려 보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지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표창원 교수님께서 정치 쪽으로 나갈 때 엄청 막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가서 괜히 상처만 받고 돌아오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길 가면 이제 그렇게 물이 드나 봐요. 그쪽 분위기가. 그래서 또 그쪽은 다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허허,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황제도 원칙은 안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이제 좀 힘이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몫을 챙기려는 이런 도둑놈적인 이런 마인드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적으로 내가 뭔가를 굉장히 공정하게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거를 이렇게 표명을 하지만 이 안쪽에서 혹은 뒤에서는 내가 내 목 챙기느라고 막 바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고,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 우리 분홍제자님들이 나빠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인 거죠. 내가 겉으로는 대단히, 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좋은 거 가르치는 거에서는 다 옳고 그른 걸 가르치지만 사생활까지도 다 그렇게 옳고 그르게 산다라고는 뭐 모르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성적인 부분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직업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까지도 옳고 그른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분홍대나님들이 나쁘다, 못됐어요, 인성이 나빠요, 뭐 이런 개념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공정하게 이렇게 그 겉모습에 보여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속으로는 나도 내 몫을 좀 챙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좀 들을 것이고, 또 그런 그 어떤 챙기면서도 뭔가 좀 더 챙겨야 하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는 괜하게 그 월급 루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회사가 주는 월급 이상을 사원들한테 뽑아내려고 하지만 사원들은 어디 그런 거야? 나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팽팽한 건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또 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 나의 어떤 그 욕구, 이런 부분에서의 좀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엿보일 수 있겠고, 혹은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약간 실속적인 부분을 좀 챙기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겠다. 근데 이건 인간 본성인 거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야. 뭐 그런, 쉽게 말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라고 볼게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진짜 막 몸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탈모범이 되는 그런 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다 보여야 하지만 트레이너도 사람인지라 나도 때로는 루틴이 무너지면서 운동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또 뭔가 좀 먹는 거 지방과 탄수화물 마구마구 좀 흡입하고 싶은 날, 입 터진 날 있을 수 있는 거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20대 때 그 운동 막 시작했었을 때 제가 여자치고 몸에 근육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런 좀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운동하는 협회에서 저보고 그 바디
빌더? 바디빌딩 그걸 한번 해보라고. 왜냐면 이제 제가 체형이 팔다리가 길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되게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지에 딱 거절을 했던 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술을 한참 좋아할 때라, 아, 싫습니다.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면서까지 근육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근육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그 알코올이나 이런 게 되게,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지는 날이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고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원칙적인 내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내 개인의 욕구가 부딪혀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것처럼. 혹은 나 엄마예요. 근데 엄마라고 내가 맨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남편 뒷수발 들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예,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이렇게 부딪혀지는 날인 거예요. 오늘은 좀 나만 생각하고 싶고 그런 게 좀 맞물리게 되면서 내가 약간의 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근데요, 뭐 이게 뭐 하루니까 이 정도의 그 딜레마는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한 달 내내 이런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힘들겠지만,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카드가 나오죠. 자, 34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 이름 정의 카드죠. 어떤가요? 이렇게 검이 딱 가운데 있고 양쪽에 천칭이 있죠. 예, 밸런스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과 우리 어른이잖아요. 성인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게 성인이 아니죠.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진짜 마지못해 해야 하니까 책임감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일들이 8할은 될걸요. 어떤 분은 9할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 하기 싫지만 내 어떤 본분은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할 일에 대한 걸 목소리를 높여야 그래도 이렇게 좀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할 일을 뒤로 제껴놓고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나 이제부터 이거 파업이야.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즉, 왜 이제 내가 할 것을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내 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아니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걸 완벽하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거 하겠다라는데 그때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반대 혹은 어떤 약간 잡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공적으로 해야 되는 나의 어떤 그 내 자리, 내 위치 그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내 할 거를 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찝찝하게 뭔가 내 것만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 수 있으면서도 내가 할 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홍제나님들은 오늘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쪽에 마음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거 먼저 꽉 채워서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둑놈 같은 이렇게 몰래 살살 하는 이 느낌 아니고 당당하게 밝혀놓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좀 제대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고 카드가 조언해 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자, 어떤 건가요? 딥브라운이네요. 자, 딥브라운 컬러가 나왔습니다. 딥브라운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원님들 내 할 일 다 챙기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야무지게 다 챙겨서 하실 수 있는 멋진 오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원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교황님 카드가 나왔고 함께 나온 카드는 5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일단 두 카드 모두가 5번이에요. 얘는 메이저 카드 중에 5번 카드이고 얘는 5번 펜타클 카드라서 5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변화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내가 약간의 변화수가 즉 내
내 일상에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번 이제 세부적인 리딩을 좀 볼게요. 교황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좀 배우거나 아니면 멘토를 찾아서 어떤 조언을 좀 듣거나, 혹은 내가 멘토 역할이 돼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좀 주거나,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등등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혹은 정말 그냥 이 보여지는 카드 그대로 약간 종교적인 것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평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뭐 끝나고 종교적인 곳에 내가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좀 가든가, 아니면 기도가 필요하면 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는 나를 가려가면서 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루의 시작을 여는 기도, 아침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죠. 화살 기도라고 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그냥 딱딱 들어오는, 그냥 마음에서 딱 올라올 때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조금 약간 내 어떤 일상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도 나오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제나님들의 이 교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파트로 각기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죠. 어떤가요? 이 교회에 이렇게 펜타클 5개가 크게 보여지는데, 이 추운 날 이걸 못 보고 지나가고 있어요. 눈보라가 치는 날. 아니, 내가 주변만 똑바로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펜타클이 옆에 크게, 작게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어. 즉 이거는 옆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 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눈이 되게 편협해. 왜 우리가 그 경주마들 보면 눈 옆에 양옆에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앞만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중학교 때 사격 선수였었거든요. 잠깐 사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기소총 사격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올림픽 때 보니까 요즘은 룰이 워낙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도 앞만 볼 수 있게끔 이 눈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대신 그렇게 앞에 이렇게 양옆에 눈의 시야를 가려놓게 되면은 앞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힘은 좋은데, 이렇게 넓게 멀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정말 이 큰 펜타클을 못 본 거야. 결국은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한데 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끝났어.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어. 이렇게 좀 상심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카드의 조합은, 아까 그 도와줄 사람이 누구야? 이 교황님이잖아요. 예, 교황님, 즉 나의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지금 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뭔가 배우거나 뭔가를 익혀가는 데 있어서 좀 막힘이 있어서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되게 좀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는 이 상황을 풀어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옆에 주변에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자 봐보세요. 오는 애 젖준다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알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귀인은 본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결국은 많은 모든 문제들은 다 내가 스스로가 헤쳐나가면서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내가 요청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그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 잡아줬기 때문에 귀인이 되는 거지. 나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좀 뭐 문제 있어요? 도와줄까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귀인은 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귀인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은 이거란 말이에요. 귀인이 떡하니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지나치면서 아,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날은 주변에 원래 왜 병은 계속 알려야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알려주잖아요. 그거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물론 너무 많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려야 나는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을 접하면서 거기서 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나 이거 좀 도와줘. 여기저기다 계속 요청을 하고 했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냥 손 놓고 계속 기다리며 누가 와서 알아봐 주기를, 누가 좀 스스로 그냥 도와주기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무조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 원래가 제가 이게 좀 징징대거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카드의 흐름이 나올 때는 도움 요청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히 날 도와줄 귀인이 있다니까요. 예, 있기 때문에 내 판단하에 내 주변에 지금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청을 해보세요. 요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분명히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조언 카드를 여쭈어봤더니 35번 카드를 주십니다. 이 카드 이름이 바로 협상 카드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테이블에 앉으란 얘기잖아요. 계약서를 쓰거나 뭔가 동의를 하거나 약속을 받아내거나 혹은 연애에 있어서는 이거 밀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의 밀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밀당을 난 잘 못하겠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도와줄 만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뭔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알아서 와서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 네가 나 좀 도와줘. 아니면 뭐 계약서 쓰고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게 돼야지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바로 손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 자체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그 부위별, 어떤 그 파트에 정말 적임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안에서 못 찾는 거 누구 탓?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꼭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금은 동할 때 동색 컬러, 구리 컬러죠. 구리 컬러 나왔어요. 곁에 꼭 두시고 오늘 저건 좀 남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해서 자,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 그런데 해야 하는 날은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적임자가 주변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말 딱 필요한 그런 적임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버프 받을 수 있는 날, 내가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날리게 되면 내 손해죠. 오늘 꼭 그거 활용하셔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나님들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완즈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역시 킹. 이번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두 왕께서 출몰을 하셨는데, 자, 우리 왕들은 어떤 걸 조언을 해주시려고 나오셨을까요? 자, 먼저 킹 오브 완즈 카드는 I'm still hungry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열정 대마왕이야. 이제 정말 쉼없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난 이 정도에 만족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또 더 만들어서 하고, 자, 이 정도에서 쉴 틈이 어디니? 야, 뭐 물 들어왔을 때 놓져야지 올라가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그런 힘이거든요. 자, 본인 열정적인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어봤나요? 자기가 열정적이어서 자기 혼자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하면은 괜찮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엄마가 막 집안에 오늘 대청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대청소 오늘 진짜 필 받아서 막 다 하셔. 근데 이제 본인 열정적인 건 좋은데 난 좀 쉬고 싶은데 힘든데 너도 해. 너도 네 방 치워. 막 이러면 약간 반발 살 수 있잖아요. 약간 그것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즉 주변 사람들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서 좀 쉬엄쉬엄해요. 하나 했으니까 이제 좀 한 텀 쉬고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필 받았을 때 해야 된다니까 라고 밀어붙이는 바로 그 힘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함께 나온 카드는 다행히 그걸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나오셨어요. 킹 오브 컵스 카드죠. 좋은 남자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킹 오브 컵스는 컵이 우리 감정이잖아요. 마음을 담았는데 거기에 왕이야. 완전 충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의 그 왕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내가 이 다 가진 것에서의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성숙함까지도 가미가 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만 채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줄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즉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마인드를 소유하고 계신 왕이 함께 나와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마음은 더 치고 나가고 싶어. 야 지금 이 좋은 페이스를 그대로 원래 이 인생에 딱 상승세를 탔을 때 더 치고 나가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나는 좀 초단타를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루에도 막 매매를 수도 없이 해. 막 전업 투자자야.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해. 근데 오늘 아침부터 되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은 필 받아서, 왜 우리 그 현진건님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단편 소설 있잖아요. 보면 그 인력거꾼이야. 근데 오늘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아픈 집에서 아픈 아내에게 그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는 설렁탕을 사다 주려고 열심히 오늘 일해가지고 설렁탕 사가지고 갔는데 그날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날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인 거예요. 너무 그거 또 저 중학교 때 읽으면서 되게 슬펐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진짜 운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늦게까지도 일을 해가지고 아내 좋아하는 그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아내 임종을 지킬 수 있었으면 더 좋았었을 걸. 우리 사람 그거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수가 좋은 만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되게 운이 좋을 때 진짜 몸을 사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왜냐면 운이 좋은 게 이게 다 내 실력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경거망동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운이 막 좋아. 뭔가 일이 되게 잘 풀려. 그러면 내가 쌓은 나의 그 복덕, 그 게이지라고 하죠. 그걸 그만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썼기 때문에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시 내가 그 들어온 복을 나누고 뭔가를 해야지 그게 다시 또 올라가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들어온 걸 가지고 막 기고만장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나쁘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복을 깎아 먹은 거에서 채워지질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 쓸 복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아지는 사태들이 벌어지죠. 왜 가끔 로또 1등 당첨되신 분들의 그 결말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내가 가진 복의 그릇이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넘쳐서 흘러다 보니까 꼭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더 안 좋게끔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 보다 더 좀 약간 나 지금 약간 옐로우 카드 받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빨리 더 주변 사람 챙겨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해줄 게 없나? 그리고 내가 뭐 기부를 해야 되고 어디도 뭐 이렇게 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더 챙겨야 되는 거가 그래야 선순환이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 그림이 딱 그래요. 내 마음은 이렇게 좋은 일 막 상승세 탔을 때 더 치고 막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아니지. 이럴 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내가 좋은 일 하나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보너스도 좀 쏘고 좀 선물도 하고 감사의 뭐도 좀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막 잘 나간다고 막 자랑질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그 에너지가 좋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이런 거를 막 즐겼어.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저렇게 나를 시기 질투하지 이런 못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인생 되게 피곤하게 산 거예요. 본인의 인생이 훨씬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훨씬 지나고 나이를 좀 먹고 제가 이제 이런 타로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이제 조금 뒤늦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이고 내가 참 많이 모자랐구나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겸손했었어요. 했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발산하고 열정적으로 더 막 잘난 척하고 내가 막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막 고개 막 빳빳하게 깁스하고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 챙기고 이거 나한테 들어온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이 결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나를 좋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계산이 되면 또 안 되겠죠. 예, 좋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면 그게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 초록재나님들은 바로 그러한 흐름대로 조금 보내시는 하루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보세요. 지금 좋은 카드를 보았더니 33번 카드를 주시잖아요. 이 카드의 이름은 노예 속박 카드입니다. 예, 이게 되게 지연되고 지체되는 건데 이게 누가? 내가 스스로 묶어놔서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되는 거거든요. 안 될 거야. 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풀릴 일도 안 풀린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그 한계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절대 이 나의 어떤 이 유리천정을 나 대신 깨줄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한계를 여기다 딱 지어놓는 거야. 아유, 이것도 안 되겠지. 그때도 된다라고 해놓고 꼭 항상 여기서 막히더라. 또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가 뚫어주겠냐고요. 다들 자기 거 뚫기도 바쁜데 여기를 뚫고 바깥으로 더 빌드업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이건 내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이 노예 속박 카드예요. 즉 내가 스스로가 묶어놓은 이거 막 또 그것도 있겠죠. 내 마음이 막 급한 거야.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돼. 이게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럴 때 와짝해야지 라는 생각, 그 조급함 이런 것에 내가 스스로가 묶여있고 매몰돼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래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었을 때 훨씬 더 그릇이 커질 수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바대로 더 좀 순항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정말 나의 어떤 그 한계를 완전히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런 흐름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탔어. 여기서 막 더 이렇게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가면서 한 텀 쉬고 넘어간다라고 해도 갈놈 갈 수 있고 될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묶어놓은 내 그 어떤 내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나를 억압했던 것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부정적으로 뭐 안 될 거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다 해버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을 조금 초월하여 이렇게 우리 좋은 남자 카드 멋지게 한번 살아보신다라고 하면 한층 더 성장한 스스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루 원톤 컬러 나왔네요. 블루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오늘 한층 더 성숙함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텐 오브 소드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 5호, 소드에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은 날이겠다라고 먼저 보여지죠. 자, 그런데다가 텐 오브 소드 카드 어떤가요? 이 검 열자루가 나를 이렇게 죽었네요. 자, 텐 오브 소드 카드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시는 우리 전하님들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상황은요, 예, 맞아요. 뭔가의 상황이 관계가 끝이 났음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 멀리 지평선 저쪽으로 해가 솟아오르고 있네요. 자, 끝이 나야 새로이 시작을 하죠. 자, 모든 인간관계는요,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년 해로를 한다라고 해도 한날 한시에 죽는 커플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관계는 한 사람이 먼저 죽거나 아니면 헤어짐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어짐이라는 거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어차피 우린 설정값이 끝은 누구나 다 헤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과 다 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헤어짐 끝, 이걸 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희한하게 그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끝이 나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죽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제가 배웠고 공부했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이렇게 딱 죽는 순간 안다고 해요. 아, 지금 내가 꿈을 하나 꾼 거구나. 그냥 큰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구나. 라고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라고 해요. 물론 육신은 죽겠죠. 하지만 육신이 전부는 아닌 거잖아요. 영혼은 그대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죠. 물론 저도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뭐 아닌 것도 죽어봐야 알겠죠, 결국은. 여하튼 우리 타로 카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끝이 와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있는 거지, 끝을 내지 않고 지지부지하게 다른 걸 또 시작하면 연애에서도 양다리가 되는 거고, 결혼한 상태에서 끝내지 않고 시작하면 불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끝은 좋을 수가 없겠죠. 혼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끝을 내고 비워내야 거기가 깨끗해진 상태에 새로이 담아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죠. 얼음 여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나오셨어요. 자, 이 여왕님은요, 사실 여왕이니까 여자잖아요. 근데 여성스러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아주 남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강한 분이세요. 즉, 여기서 사실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죠. 남성도 굉장히 여성스러운 에너지를 많이 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여성도 굉장히 남성스러운 에너지가 더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자, 이 에너지가 왜 남성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단히 단호하고 대단히 강하고 대단히 분별력 있고 완벽하게 딱 그 담대해요. 물론 여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일 때 이런 거를 훨씬 더 남성적인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철하다 보니까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분이죠. 검을 뽑아 들었다 하면 번복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끝내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자, 여지껏 이제 뭔가를 굉장히 장고를 두셨겠죠. 그냥 순간적인 기분에 우리 헤어져.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진짜 오랜 시간 장고 끝에 이제 검을 뽑아 들은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끝을 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만약에 연애 카드였다라고 한다면, 예, 진짜 이제 그 관계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고, 상대가 매달리든 물든 뭐 협박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절대 단호하게 끝을 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그 흐름이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 파란 제너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연애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를 지금 또 마침 제가 그저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약간 인간관계에 지금 한 7일까지 이번 주 좀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인간관계를 손절하기 딱 좋은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검을 뽑아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진짜 뭐 가족인데도, 요즘은 가족들도 손절하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손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왜 자꾸 손절하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계속 봐주고 지지부지하게 내가 꼭 참고 견뎌왔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끝을 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끝을 낸다라기보다 상황을 끝을 내는 거고, 번복 없이 종결 사태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혹은 일을 이제 하더라도 내가 했던 일을, 뭐 알바를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꾹 참고 했는데 내가 오늘은 그만둔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고, 혹은 오히려 반대로 나 백수 생활이 이제 종치고 야, 뭐라도 나가서 난 돈 벌 거야.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또 혹은 나 전업주부로 활동했는데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나는 이제 더는 이 전업주부만으로는 못하겠어. 나 이제 뭔가 배우겠어. 뭔가 취업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패턴을, 뭔가를 하나의 상황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나 번복 없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내 주장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째는 님들이 어디에 10번 검 카드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죠. 그건 다 모르겠지만 좋은 카드를 보았더니 26번 카드를 좋은 카드로 주십니다. 자, 이 카드는 얘 이름은 기쁨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웃고 뭔가 춤추고 놀고 있잖아요. 즉 내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딸이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고요. 이런 식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 누구 위 때문에 참고 살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 살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참고 사는 거면 아예 내색을 하지 말던가. 근데 또 막 내색을 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관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의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참고 사는 거면 절대 티를 내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끝을 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든 관계든. 자, 카드는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너님들은 오늘 본인과 아주 솔직하게 맞닥뜨려서 한번 스스로와 대화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너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나하고 오늘 한번 진짜 좀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를 진솔하게 나눠보시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뒤집어서 그 무언가의 그 검을 뽑아 들으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분명 필요한 과정일 거고, 내가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소 나를 조금 반대하거나 좀 뭐야? 라고 바라보던 그 눈길들도 차츰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그레이 컬러가 나왔네요. 회색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원님들, 본인에게 솔직한, 그래서 본인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 위해 내가 끝내야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꼭 찾아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원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